2023년 5월 21일입니다. 일요일 어떻게 재밌게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어제 푹 쉬고 오늘도 딴 거 없이 몸 좀 정비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다른 활동을 좀 하려고 했지만 이번 주하고는 조금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기영 연쇄살인범 이기영의 피해자 택시기사의 따님께서 그 억울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기영이 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그 택시기사의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면서 마치 택시기사 살아있는 듯이 가족들이랑 카톡을 하면서 자기가 이것저것 어디서 마치 이제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 이렇게 하면서 그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했던, 그리고 살해 후 3일 동안 6차례에 걸쳐서 돌아가신 분의 돈 4,788만 원을 본인한테 이체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를 132회나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현금 있는 건 다 이체를 했고, 아마 보니까 대출까지도 받았어요. 이 참 나쁜 놈 중에서도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범죄자가 이 정도의 고의성을 가지고 죽이고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 가족을 속이고, 더더군다나 이 택시기사의 따님이 분개한 것은 이 이경이라는 놈이, 이 새끼가 그 148만 원부터 그 148만 1732원, 그러니까 원 단위까지도 다 이체를 한 거예요. 참 나쁜 새끼죠, 나쁜 새끼.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 메모에다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체를 하게 되면 그런 메모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이유 없으면 그냥 송금자 아니면 이런 거 다른 거 없이 공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아버지상, 아버지상이라는 게 그냥 한글이에요. 아버지상. 아버지상이 뭘까요? 아버지상이란 메모를 쓴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예금의 주인을 죽인 그 사람인 양 돈을 해서 자기한테 이체를 했는데, 그 이체를 한 메모에 아버지상이라고 하는 거면은 그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게 누구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의 머릿속에는 자기 그 아버지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피해자 사이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혹시라도 자기 아버지를 미워해서, 그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를 한 건지, 사실 이거를 아버지상이라고 하는 거를 쓸 이유도 없고,
사실 쓴다 하더라도 이게 본인의 알리바이를 사실 뭐 이렇게 입증하거나 아니면 반증하거나 이럴 부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실종이 돼 갖고 신고가 돼서 그 계좌 추적을 쭉 하게 되면 본인 이기영이란 놈이 받았는데 그 돈을 야 너 이 사람한테 왜 받은 거야? 라고 추적 왔을 때 근데 거기 아버지 상이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어떤 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전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뒤에 쭉 보면은 2022년 12월 21일 날 우리은행 오픈뱅킹으로 이기영한테 300, 200이 갔어요. 그것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은 거죠. 3,530만 원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카카오페이부터 쭉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받았는데 아마 그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우리은행 오픈 이기영 그러니까 이기영이라는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실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계속 그 4,470만 원을 4천만 원 넘게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만약에 어떻게 보면 그 치밀하다고 하면은 다른 제3의 계좌라 대포폰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뭐 인출을 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 명의로 그러면 금방 드러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만약에 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발견됐을 경우의 얘기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는 실제로 이제 받은 사람은 내가 왜 받았냐 사실은 뭐 돈을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치밀하진 못하는데 생각을 가지고 뭘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전적으로 자기 중심이고 타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상이라고 하는 메모를 왜 썼을까? 결국은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실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것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아버지와 갈등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사실은 굉장히 왜냐면 뭐 사실 사고치고 돈 빼먹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니네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이 니네 아버지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이제 부인이랑 말하자면은 그 어머니 그 택시기사의 부인이죠. 돌아가신 분의 부인이죠. 이제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아버지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이제 뭔가 접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전적으로 자기 시각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시각. 그러니까 이기영의 시각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기영이를 명확히 심리 분석을 꼭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돈을 4,788만 원이나 갈취를 하고 이체를 하고 자신의 이 알리바이 말하자면 이 돌아가신 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들을 자기가 숨겨서 이제 그걸 그 가족인 양 메시지를 톡 대화를 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말도 이제 이게 이제 이분 거니까
말 자체도 사실은 좀 약간 좀 뭐라고 하나, 이게 앞에 한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카톡의 가족들한테 말하는 투라는 걸 쭉 보고 그걸 흉내낸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이걸 했는 놈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겠죠. 말하자면 돈도 갈취에 일종의 모욕적인 아니면 아버지 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에, 아니 그냥 빼갔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갈치다라. 근데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하나, 이 따님이 생각하시긴 사람을 우롱하고 이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범죄의 용이함의 방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 같아서. 그리고 이제 가장 이분이 많이 화를 내시는 거는 그런 거죠. 공탁, 법원 공탁. 사실은 공탁은 피해자 쪽이 받지를 않는다고, 합의 안 한다고 그냥 투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척하고 나서 안 받으면 사실은 그 공탁금은 지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가해자 쪽에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 사과의 의미나 형량이 낮은 거 양형으로 받아들이는지, 이거는 우리 사법부가 깊이 고민해. 어떻게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러면은 아예 공탁이란 거 말고 다시 돌려받을 수 없게 제3자한테 뭘 이렇게 하거나 어떤 다른 방식의 그런 행위를 했다거나 뭐 이런 사과의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이기영의 행동은 굉장히 잔혹하죠. 잔혹하고 이 자기중심적이고 범죄성으로서는 대단히 큰 위험도가 높은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2심 재판부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경 피해자 그 택시기사의 따님은 사형제도, 뭐 부활, 뭐 이렇게 집행 이런 걸 국민청원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엊그제 올린 것처럼 이거는 조금 더 수사가 좀 세밀했으면은 사형도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 애들이 그럴 것 같은 공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거 하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는 공탁 말고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 없죠. 그러니까 자, 조금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데일리안에 나온 기사인데,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조금 약간 놀래기도 했고, 이런 겁니다. 원래 중앙경찰학교는 순경들이 경찰 시험을 보고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를 해서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평가를 봅니다. 뭐 저도 2005년, 2006년도에 거기서 중앙경찰학교 다닐 때 평가를 받죠. 물론 평가가 이제 그렇게 뭐 아주 빡세거나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평가를 본 결과랑 본인이 이제 지망하는 거랑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합쳐갖고 이제 어디로 배치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뭐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는 시험이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의 교수라는 사람이 경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뭐 자기 동료가 있을 거고, 동료의 자녀가 있을 거고, 동료의 자녀가 경찰 그 학교에 교육생으로 있는 거죠. 교육생 기초평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작년 9월에 311기 교육생이라고 하네요. 그건 대부분 객관식입니다. 이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70개 시험 문항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보여줬다. 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 연구실이라고 하는 교수들이 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로 이제 쭉 원래 교육생들은 교육생 숙소가 있고, 숙소에서 한참 나오면은 또 여기 교육생이 교육받는 소위 말 학교 같은 그런 교실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험 보기 전에는 교육생들의 출입을 사실은 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 이런 문제죠. 와서 문 열고 용모 있다고 하고 보다가 이제 쓱 시험지를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준 거겠죠. 처음에 수사받을 때는 대충 한 몇 문항 안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몇 문항 보여준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렇게 쓱 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쓱 보여줬다고 하지만은 그걸 다 보여줬는지, 아니면은 가장 심각한 거는 핸드폰으로 찍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수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여준 건 맞다. 근데 문제는 이게 걸리게 된 이유가 그 교육생, 그러니까 말해 이 교수의 동료 자녀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가 이기 전날 다른 교직원한테 그걸 말했나 봐요. 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제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걸렸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교직원이 이제 사실은 그걸 그러니까 적발을 하게 된 거니까. 시험은 연기됐다고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이 기초평가라는 것이 임지 배치 결정이라든가 말하자면 여기에 다른 어떤 것에 많은 그래도 기초적인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상도 받기도 하고 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중앙경찰학교에서 이 교육생들한테 이게 왜 연기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애가 말하자면 어떤 교수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그것까지 자세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정 정도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부정행위에 따라서 된다, 이런 거를 안 해준 거죠. 근데 이게 논란이 어떻게 일었는지는 정확히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일까지 저질렀으면 그 담당 교수 요원은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도 저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이 기사 데일리안의 기자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일단 타 지역 경찰청으로 인사조처했다. 근데 사실 경찰청 인사조처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한쪽으로 그냥 빼돌린 것밖에 더 되나요? 거기다가 왜냐하면은 중앙경찰학교는 경찰청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경찰청 소속에서 어떤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한다는 것이, 물론 그게 일종의 뭐 약간의 징벌성일 수도 있지만은 딱히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징계위원회가 이뤄져 갖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해요. 글쎄요, 이 정직 1개월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정도라고는 감봉이나 아니면은 사실 파면 해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직 1개월은 너무 약하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짓거리만 했느냐. 그러니까 경찰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그래서 보통 자기가 저도 엄격하게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게
그쪽에 그 경찰 교육기관에 있었던 혹은 예전에 있는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뭐 아는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은 엄격하게 한다고 하죠. 그리고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건 걸리면 문제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중앙경찰학교의 조치 자체가 너무 느슨하다. 즉 학생들한테 엄격하게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시험 자체를 완전히 싹 바꿔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아이, 그 교육생 B는 어떻게 처리됐는가? 그 얘기도 지금 전혀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그 교육생 B의 아버지와 연관이 되는가? 그것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A란 사람의 그냥 호의로 사실 뭐 얘가 우리 저기 동료의 아들이고 알게 돼 갖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쓱 해도 이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작정하고 얘를 이쪽에 좀 하도록 좋은 성적이 돼야 되는데 애가 그 성적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올려줄 수도 없으니까 점수야 뭐 당연히 OMR 카드 전산 처리되니까 이렇게 시험지를 해갖고 점수 올려갖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 공범은 A 그 경찰 교육생 3명인 거죠. 아니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눈에 띄는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그 교육생과 교육생 아버지까지 수사를 했느냐? 사실은 저는 이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물론 근데 제가 왜 의심이 들어요? 이 정작 이 A 교수 요원의 경감을 정직 1개월 정도 처분할 정도면은 사실은 그 교육생은 그냥 퇴교 조치까지는 아닐 거예요. 퇴교를 했다고 하겠죠. 그냥 이 사람이 뒤집어 쓰는 걸로 하고 유야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육생들한테 알리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교육생들한테 알렸다고 어떻게 됩니까? 교육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냐? 적발해라. 그러니까 그냥 그냥 시험 연기돼 갖고 대충 보고 그래서 여기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보고 졸업하고 이제는 어디 배치받았는데 이제는 끝. 사실 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일리 안의 기사만 봐도 물론 이제 이게 그 검찰청 말하자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까지 했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처리가 될지는 모릅니다. 기소를 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근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는 사실은 왜 A만 하느냐? 그 교육생도 있고 공범으로 뽑을 수 있는 거. 조사는 물론 조사는 했겠죠. 조사하지 않았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걸로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은 중앙경찰학교 교육 그 경찰 시험 보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에서 몇 번 떨어진 애들도 있고 또 거기 가서 또 6개월 뭐 그 이상 또 고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좋은데 가려고 열심히 또 훈련하고 성적 그 시험 공부하고 이런 부정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백이 있으면은 좋은 데 가고 백 없는 애들은 어디 저 구석에 처박혀? 애초에 이런 불공정은 용납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 저도 이제 이런저런 소문은 듣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대놓고 하는 건 좀 이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가 들은 건 그런 거죠. 그래도 어차피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교수 요원이나 뭐 교육 지도관 뭐 이런
자기 동료들이 있고 동료 자식이 있으니까 그냥 좀 잘 봐줘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야 너 누구 아들이라며 그래 열심히 하라 그럼 뭐가 약간 좀 뭐 벌점 이렇게 뭐 받을 수 있는 것도 조금 이제 봐줘 이거야 에휴 더러워도 그냥 그거야 뭐 그냥 개인의 어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건 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사실 좀 사실 그건 적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관련 없는 기피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여기 교수요원들 몇 명이나 지도관들 뭐 생활관에 있는 사람들이랑 또 누가 어떻게 연구했는지 어떻게 다 써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뭐 사실 기수가 같다고 해서 사실 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도 뭐 고향 선후배든 아니면 우연히 만나 어떻게 되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찾아내야 되면 그걸 못 찾는다 그러면 어쨌든 그럼 평가 과정에서의 이런 비리 같은 것들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제도적이라는 것 이런 어떤 시험 평가할 때 시험 이 부정 요소를 제끼고 또 이 객관적인 형태의 벌점 뭐 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 아마 피눈물 날 겁니다. 사실 저도 뭐 이게 성적 순으로 이렇게 쭉 해갖고 원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뭐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도 사실은 조금 뭐 문제라기 문제 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 경찰관들의 어떤 뭐라 그러나 비리라든가 이런 온정주의, 내부 감찰, 엄격함 이런 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돼서 제대로 처벌받고 공정한 중앙경찰학교 또 경찰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경찰의 실력과 관련된 문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